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상원 공화당이 어제 새 의료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3주 전에 나왔던 원안과 좀 다른 것도 있고 또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내주에 표결에 붙여지게 될 새 의료안 개정안이 나왔지만은 아직 통과 여부에 대한 예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펴고 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통과에 필요한 의원 수가 부족하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철폐를 약속한 것이 7년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대통령이 공화당이 됐지만은 그래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의료안 도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우리 모두가 아플 수 있고 또 모두가 병원에 가야 하고 모두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나 서로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젊은이와 늙은이, 건강한 사람과 병이 약한 사람, 서로 입장이 모두 크게 다릅니다. 또 정치권의 이념과 철학도 크게 다릅니다. 한쪽에 유리하면 다른 한쪽에 불리하게 돼 있죠. 또 나라의 재정은 어렵고 국가 부채는 많고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제도 자체의 존속이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발표된 공화당 상원의 의료안 개정안, 그 내용은 무엇인지, 찬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또 공화당 내에서 새 법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원의 원래 새 의료안의 골자는 메디케이드를 크게 삭감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약 8천억 달러를 깎는다 하는 안이었고, 그리고 이제 부자들에게 부담을 시켜온 의료비의 그 텍스, 세금을 없애버리겠다, 그거였고, 또 저소득층들에게 제공되던 정부의 보험 보조비를 깎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 철폐를 주장하던 쪽에서 보면은 서로 좀 다른 이유로 이 안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덜 깎는다, 오바마 케어와 너무 비슷하지 않느냐, 오바마 케어의 repeal and replace, 철폐와 대치가 아니라 repeal and repeat, 철폐와 반복이다, 그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깎는다,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CBO 의회 예산국의 조사에 따르면은 2026년까지 이 안대로 하면은 2,2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무보험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화당 법안의 실익이 뭐냐? 국민들의 지지가 없을 것이고 공화당의 정치적인 기반에 타격이 올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약 3주 전에 이 원안이 발표되고 난 직후에 점검을 해보니까 공화당 내에서 통과에 충분한 표수가 부족한 것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가 하원에서 통과시킬 때처럼 표결에 붙이는 것을 피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독립절 전 휴회 전에 표결을 실시하고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킨다,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이 계획을 접고 개정안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어제 발표된 것이 바로 그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뭘 바꿨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더 깎아라 하는 측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메디케이드 삭감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원안대로 하면은 2026년까지 약 7,720억 달러 거금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1,500만 명 정도의 무보험자가 양산이 됩니다. 또 둘째로는 공화당의 주요 약속 중에 하나인 부자 증세를 이제 끝내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자 세금 중에 일부를 그대로 내기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소득 20만 달러 이상,
부부 소득 연간 25만 달러 이상을 받는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인베스트먼트를 해서 생기는 수입에서는 3.8%의 세금을 내게 한다. 그런 거고 또 페이롤 텍스에서는 0.9%의 세금을 내게 한다. 그런 안이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래 원안에서는 이 세금을 없애기로 했었습니다만은 이걸 다시 그냥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연방정부 기금이 약 2,300억 달러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 관련 치료비가 한 45억 달러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오하이오 지역이라든가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 같은 곳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 이 치료비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경은 테드 크루즈 상원위원회 안인데 싼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혜택이 덜한 보험을 팔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혜택을 의무화한 것 이것을 무시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보험료를 싸게 하자. 예를 들어서 임신이라든가 정신과 질병이라든가 emergency service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지 말자. 그 대신에 보험료를 싸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젊은 층이라든가 건강한 사람들은 혜택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생각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한데 여기에도 또 반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소위 정크 보험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쉽게 예를 들면은 차를 만드는데 에어백도 넣지 않고 비상 브레이크도 넣지 않고 범퍼도 넣지 않고 그 대신에 차를 싸게 팔자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 자동차를 운영할 때 그 위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싸고 혜택이 덜한 보험 플랜 젊은이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뭐 좋다고 하자. 그러면 병약한 사람들 또 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민주당 측의 반응은 메디케이드 삭감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대로 하면은 시골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또 양로원에 입주한 노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마약에 관련된 환자들을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사실은 트럼프를 지지하던 여러 그 남부주의 사람들도 당장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고 또 중도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예를 들면 수잔 콜린스 의원 같은 사람은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철폐하지 말고 그 약점을 확인을 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개선책을 강구하자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오바마 케어를 지금 거부하는 의료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프리미엄 보험료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정부 지출금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공통적인 약점을 어떻게든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보완해보자 그런 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돈이 필요한 것인데 부자들의 세금을 내는 것 계속 내도록 하고 제약회사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수익이 높으니까 그쪽에서 좀 부담을 더 하게 하고 그 대신에 수혜자의 혜택을 좀 줄이자. 그렇게 되면은 균형 잡힌 해결책이 모색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원의 표결은 CBO 범정당적인 의회 예산국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하도록 이렇게 아주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쯤에 CBO의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이걸 검토한 이후에 내주 안에 상원이 이를 표결에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언론기관들이 집계한 반대 의원들은 한 3명에서 4명 정도입니다. 너무 깎는다, 너무 덜 깎는다, 서로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상원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 확실한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이 지금 2명입니다. 상원 통과는 공화당에서 2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은 실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주까지 몇 명의 상원의원들이 마음을 바꾸게 될 건지 이것은 아직 분명치가 않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어제 의료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자 세금, 메디케이드 삭감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은 월요일 의회 예산국의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에 내주 중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 세큐리티 지급액이 내년에 2.2% 인상됩니다. 평균 수령자의 경우에 월 28달러의 인상입니다. 소셜 세큐리티 지급액, 금년에는 0.3% 인상이 됐고 작년에는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 액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한다가 120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배터리 화재 위험 때문입니다. 해당 차량은 2013년에서 2016년 어코드입니다. 한다는 이달 말부터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리콜을 통보하게 됩니다. 런던, 괴한들이 황산을 이용해서 거리에서 행인을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갱 관련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황산 폭행은 70분 동안 5군데에서 벌어졌습니다. 베너스 윌리엄스가 어제 웸블턴 세미파이널에서 이겼습니다. 오는 토요일 챔피언십을 놓고 스페인의 가비안 무거루즈 선수와 대전을 하게 됩니다. 베너스는 6번째 윈블턴 챔피언에 도전하게 됩니다. 배우 다니 월버그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와플 하우스에서 $2,000의 팁을 종업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책은 $82 60센트짜리였습니다. 그의 부모가 과거에 웨이트레스로 일을 했었습니다. 시카고 북부 교외 지역의 침수가 더 계속이 됩니다. 위스콘신 지역 팍스 리버와 체인 올레이크스 지역의 폭우 때문입니다. 거니, 리버리빌, 브라운 레이크 비치 지역에는 침수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락퀸 맥다널 사건과 관련된 3인의 경찰관 재판, 특별검사가 판사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현재 지명되어 있는 판사 다이안 골든 캐넌 판사가 경찰 관련 사건에 편견을 가졌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쿡 카운티, 레이크 카운티, 맥켄리 카운티에 침수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날씨 맑고 흐리고 최고 71도, 내일 맑고 81도, 주일 맑고 흐리고 74도, 월요일, 화요일 계속 맑습니다. 월요일 최고는 75도, 화요일은 87도입니다.